맹자는 공자가 세상을 뜬 뒤 약 100년 후 무려 공자와 같은 동네인 산동선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그 산동선은 세계 최고 현자를 2명이나 배출한 일종의 고대 중국 대치동인 셈인데, 우리가 공자왈, 맹자왈 이렇게 둘을 붙여 말하는 이유는 일단 실제로 맹자는 공자 사상의 순수 혈통 직계 제자였기 때문이며, 나아가 중국에서는 공자 시절부터 그 이후까지 정말 수많은 공자의 제자들이 있었지만 바로 이 맹자가 그 모든 제자들 중 가장 유명한 제자로 남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청출어람이라고 일부에서는 오히려 맹자의 가르침을 공자의 그것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으로 인정하고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기본적인 그 철학의 정체성으로 보았을 때 공자의 사상은 한마디로 인을 중시하는 철학인데, 이 인을 엄청나게 압축해서 요약해 표현하자면 타인에 대한 사랑과 배려를 뜻합니다. 즉 자신의 도덕적 완성을 통해 가장 인간다운 삶을 살며 그렇게 내 주변과 사회의 조화를 이루어내는 것이 우리 모든 인간들이 가져야 할 삶의 태도라는 가르침이었습니다. 이건 성경에서 예수가 말하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하라와도 정확히 일치하는 언뜻 매우 단순해 보이지만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가르침 중 하나입니다. 맹자는 이것을 좀 더 구체화시키고 발전시켰습니다. 바로 여기다가 의의 정신을 추가한 것인데, 이건 공자의 인 정신에서 한 발자국 더 나아가 단지 이웃에 대한 따뜻한 마음뿐만이 아닌 옳고 공정한 것을 위한, 그러니까 의로운 것에 대해 적극적으로 행동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적절한 교육을 통해 무엇이 옳은 것인지를 판별하는 머리와 또 그 옳은 것을 위해 기꺼이 행동할 수 있는 용기의 가슴이 반드시 존재한다고 가르쳤습니다. 즉 뒤의 내용을 보면 알 수 있겠지만 공자의 경우 살짝 이론에 좀 중시한 철학인 반면, 맹자의 경우 그것보다는 좀 공격적인 타입으로 어찌 보면 보다 적극적인 행동이 요구되는 요즘 세상에서 더 실용적인 철학을 주장한 여전히 따스하지만 동시에 단호한 행동파 철학자였고, 공자의 논어보다 맹자는 그 분량이 무려 3배나 많을 정도로 질뿐 아니라 그 양에 있어서도 엄청난 사상가였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그런 공자와 맹자의 철학 차이를 보여주는 게 바로 왕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다들 알다시피 공자는 물론 참 대단한 분이긴 한데 좀 민망할 정도로 평생 자리에 상당히 연연하던 분이셨습니다. 또 그렇다 보니 왕들에게 지나치게 굴종적인 자세로 철학을 펼친 바가 없지 않은데, 그래서 그는 만약 왕에게 악행을 저지르는 등 심각한 흠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걸 끊임없는 교화를 통해 개선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던 반면, 맹자의 경우 만약 왕에게 그에게 요구되는 수준의 지와 덕이 부족한 경우 그때는 가차없이 그 왕을 끌어내려야 한다는, 왕이 거의 무슨 신과 동일시 되던 당시 시대상으로 보아도 엄청나게 급진적이고 위험한 주장을 펼쳤던 사람으로, 실제로 그는 제나라 선왕에 대해 만약 악행을 저지르는 군주가 있다면 그는 더 이상 왕이 아닌 그냥 한 명의 사내일 뿐이기 때문에 빨리 제거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었습니다. 네, 맹자는 사실 엄청난 상남자였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그런 그가 널리 설파한 강하고 고진 철학 때문인지 공자가 죽은 뒤에는 오랫동안 중국은 여전히 혼란이 가득한 전국시대였지만, 맹자가 죽은 뒤에는 불과 70년 만에 중국은 통일이 되며 이후 태평성대를 이루었습니다. 그런 맹자가 특히 이제 50을 넘긴 분들을 위해 남긴 소중한 삶의 조언들을 따로 정리한 책 50에 읽는 맹자의 내용 가운데 개인적으로 가장 좋았던 꼭지 몇 개만 추려 여기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가장 먼저 그는 인간이 세상을 올바르게 살아가는데 반드시 필요한 마음가짐을 크게 4가지로 정리했습니다. 첫째, 사람을 애처롭게 여기는 마음인 측은지심. 둘째, 의롭지 못함을 부끄러워할 줄 아는 수호지심. 셋째, 겸손하여 사양할 줄 아는 사양지심과 끝으로 매사에 옳고 그름을 판단할 줄 아는 마음이 시비지심입니다. 일단 맹자는 인간사를 돌아보니 다들 지가 잘났느니 대단하느니 자랑을 하고 있지만 그가 볼 땐 50보 100보 도토리 키재기라고 했습니다. 사실 이 50보 100보라는 표현도 전쟁에서 50보 도망간 병사가 100보 도망간 병사를 나무라는 모습을 빗대어 맹자가 가장 먼저 한 표현입니다. 아무리 잘나봐야 또는 아무리 수십조 원을 모은 부자라도 시간이 흐르면 다들 늙게 되고 또 고작 100년도 못 살고 떠나는 것이 우리들 인생이며, 그 짧은 인생에서조차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 투성인 것이 또 인간의 삶인데, 서로가 서로를 부러워하고 또는 지적하거나 아니면 무시하고 으스대면서 사는 것은 정말로 어리석고 인생 낭비라는 것이 맹자의 지적이며, 그는 또 인간의 삶이란 절대로 좋은 일만 있거나 또는 나쁜 일만 오는 경우 역시
없고 누구에게나 물론 약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일정 비율의 고통과 고난 그리고 기쁨이 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남을 지적하고 남에게 신경 쓰며 살 그 시간에 자신과 자기 주변을 돌아보며 더 내실 있게 사는 것이 지혜로운 삶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렇게 살아가는 데 있어 정말 중요한 게 바로 교육인데 사실상 우리 인간은 죽을 때까지 끊임없이 배워야 하며 마치 아무리 깨끗한 물이라도 고인물은 반드시 썩으며 또 아무리 비싼 컴퓨터도 주기적으로 새로운 업데이트를 해주어야 마치 검의 날을 항상 날카롭게 유지하는 것처럼 시대에 뒤처지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데 맹자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단지 책을 통해서만 배우는 게 아니라 사람을 통해 배움을 찾으라고 강조합니다. 현명한 사람들에게는 당연히 배울 것이 많겠지만 사람이 어리든 늙든 또는 좋든 나쁘든 간에 우리는 그들의 모습에 우리를 비추어 반면교사하며 언제나 배울 점을 찾을 수 있다는 게 배움에 대한 맹자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맹자가 인간의 자질 중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부끄러움을 아는 것입니다. 그는 인간이 부끄러움을 모른다면 그건 짐승과 다름이 없다고 했습니다. 시인 윤동주 또한 서시를 통해 죽는 날까지 하루를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이라며 삶의 자세를 표현했던 것처럼 부끄러움을 알고 염치의 중요성을 아는 것은 오직 인간만이 가진 유일한 능력이자 가장 높은 수준의 지성과 도덕심의 결과입니다. 내 자존심은 남이 세워주는 것이지만 그것보다 중요한 내 자존감은 내가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이값을 한다는 것은 부끄러움을 안다는 뜻과도 같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적은 월급을 받는 백화점의 초보 점원으로 일하는 것은 만약 그게 나의 최선이고 내가 내 직업에 성실할 수 있다면 정말 눈꼽만큼도 부끄러울 일이 없는 것입니다. 사람의 인생은 다들 나름의 환경과 사연이 있는 것이기에 그런 걸 부끄러워하는 것은 오히려 자신에게 신뢰를 하는 것입니다. 한편 자기가 돈이 좀 있다고 해서 백화점 가서 그런 어린 점원들에게 갑질을 하며 추태를 부리는 경우는 그야말로 부끄러움을 모르는, 다시 말해 인간의 영역보다는 아직은 짐승에 가까운 정신의 성숙도를 가진 삶의 태도로서 이 부끄러움이란 다른 사람들과의 경제적 비교 같은 것을 통해 느끼는 그런 피상적인 감정이 아닌 내가 믿고 있는 내 삶과 나 자신에 대한 소신과 철학에 비추어 내가 이 세상을 얼마나 올바르게 살고 있는가에 대한 평가에 기초한 자아 반성의 결과일 때 가장 의미가 있고 진실됩니다. 끝으로 우리에게 전해지는 맹자의 말 중 가장 유명한 사자성어가 바로 군자고궁입니다. 개인적으로 많이 힘들고 외롭고 또 무서웠을 때 이 네 마디에 기대어 힘을 얻고 그 힘든 시기를 무사히 지나온 기억이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은 도움을 다른 분들께서도 꼭 받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군자고궁이란 하늘이 장차 군자에게 큰 일을 맡기려고 할 때에는 먼저 그의 마음과 의지를 고통스럽게 만들고 그 근육과 뼈를 힘들게 하며 그 몸과 살가죽을 굶주리게 하고 그를 공궁하게 만든다 라는 뜻입니다. 세상의 모든 영웅은 그가 이뤄낸 대단한 성취 때문이 아닌 그들이 극복해낸 그 어려움의 크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귀감이 되는 것처럼 이 세상에 가치 있는 목표 중 그것을 이루는 과정이 쉬운 것은 결코 없기 때문에 지금 자신이 사업을 일구고 있던 아니면 어려운 시험에 합격하기 위해 몇 년째 모든 즐거움을 포기하고 공부에 매진하고 있던 어떤 습관이나 중독에서 벗어나 더 강하고 새로운 나로 태어나기 위해 매일매일 스스로와 싸우고 있던 또는 단순히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가정의 행복과 안전을 쟁취하기 위해 그 티도 안 나는 고생과 남모르는 고민거리를 안고 밤을 새며 고군분투를 하고 있던 그렇게 세상의 모든 가치가 있는 일들 그리고 그 일을 해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과정에는 반드시 먼저 그 정신의 체력을 기르도록 하기 위해 당장 모든 걸 포기하고 싶을 만큼 너무도 힘든 시간들이 필연적으로 선행된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이 세상에 버려지는 시간 또는 버려지는 노력이란 없는 것입니다. 상을 타지 못했고 시험에 합격하지 못했으며 사업이 실패했을지언정 그걸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해 정직하게 노력을 쏟았다면 그 모든 시간과 노력은 반드시 다른 형태로 더 큰 선물로 내게 돌아올 것이라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모로 힘든 시기입니다. 모두들 이 맹자 선생의 말씀들, 특히 군자고궁의 그 의미를 잘 새기시어 무엇보다 그 마음이 꺾이지 않도록 자신을 잘 다독이시며 머지않아 분명히 찾아올 지금보다 훨씬 더 좋은 미래를 가슴에 품고 우리 모두 묵묵히 각자의 일상에서 항상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습니다.
you tried, you wouldn't understand it. Maybe something's missing inside of you. Just a bit of sugar to